안녕하세요.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. 네, 오늘은 10월 7일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 중간 쉬는 시간인데요. 네, 이번 주 영상도 한번 찍어봐야죠. 이번 주 S&P 500 투자일지의 주제는 이번 주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느꼈어요. SCHD, 슈드라고도 하죠. 이게 정말 좋은 ETF라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역시나 난 이걸 투자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걸 느꼈고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S&P 500 이야기를 해야죠. 전 S&P 500 투자자니까. S&P 500은 지난 한 주간 0.61% 정도 올랐어요. 사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거의 하락을 했고 어제였죠. 금요일 날 1.18% 상승을 하면서 이제 상승으로 마감을 할 수가 있었죠. 달러는 0.79% 정도 하락을 했고, 그래도 하락을 했어도 1344원으로 높은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죠. 사실 이 S&P 500이 왜 떨어졌는지 올랐는지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. 모르고 관심도 없고, 이런 거에 일희일비하면은 장기 투자, S&P 500 장기 투자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.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될 테니까. 이번 주도 저는 여전히 또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. 인덱스 투자 지루하죠. 지루하다는 게 제 투자일지에도 보이는데요. 목표 달성률, 제가 월급을 이렇게 불입한 시점 25일 날 제가 받았으니까 불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때 잠깐 평가 금액이 좀 오르긴 했지만 그 뒤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. 수익률을 봐도 알 수 있죠. 마이너스 0.7%, 마이너스 0.43% 정도. 이래가지고 언제 그 돈을 불려가지고 은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휩싸이게 되는데 정말 장기 투자하는데 주의해야 될 심리,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이번 주에 제가 SCHD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던 게 보시는 것처럼 제 키움증권 어플을 보면은 관심 종목을 지정해 놓은 게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. QQQQ, SPY, SCHD, DIA, SPY-G 이렇게 있고요. 저 또한 배당 성장주로서 SCHD가 정말 매력적인 ETF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늘 고민합니다. SCHD를 좀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도 그럴 것이 뭐 다들 아시겠죠. 백테스팅을 또 해봤어요. 스파이랑 슈드랑 거의 뭐 장기간 그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수익률에 큰 차이가 없다. 슈드는 그리고 배당 성장을 보고 투자하는 ETF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시뮬레이션 돌릴 때도 배당금은 재투자하는 걸로 넣어놓고 S죠. 넣어놓고 돌려봤고 그 시장이 하락했을 때 스파이나 스파이지를 투자하는 경우에 제가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현금을 이제 인출하는 전략으로 슈드는 좋은 점이 배당금을 받아가지고 그 현금을 쓸 수 있다. 근데 스파이나 스파이지는 배당이 있긴 하지만 슈드보다는 작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거둬가지고 현금을 써야 된다. 생활비 마련해야 된다. 이런 차이점이 좀 있는데요.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총 토탈 수익은 슈드나 스파이나 큰 차이는 없죠. 근데 제가 그걸 알면서도 슈드에 손이 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번 주에 또 나왔는데요. 보시면은 이쪽은 이제 SPY, 대표적인 SPY고 이번 주에 0.71% 정도가 올랐어요. 반면에 성장주 위주로 이제 포함되어 있는 스파이지는 앞서 보셨듯이 1.1%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났고요. 근데 슈드 이번 주 마이너스 1.5% 정도 손실이 났죠. 배당 성장을 보고 투자하는 거고 시세 차익을 위한 ETF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이런 슈드가 내 계좌 안에 있을 때 머리로 아는 거랑 내 마음이 이제 좀 찝찝한 거랑 좀 다른 거잖아요. 계좌 안에서 만약에 슈드가 빌빌대고 있는데 스파이, S&P 500을 추종하는 ETF들은 오르고 있다. 그러면은 나만 소외되는 것 같은 포모가 찾아오게 됩니다. 사실 그 슈드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본 이유가 사실 그 스파이지 차트를 좀 살펴보고 있다가 스파이랑 비교를 하게 됐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2022년 1월 초 스파이지 기준으로는 21년 12월 말 현재가 기준으로 이때 고점 기준으로 현재가 스파이지는 마이너스 16% 정도 하락을 했고 스파이는 마이너스 8% 정도 하락한 걸로 나와요. 그 말은 차트만 얼핏 보면은
그래, 하락을 한 다음에 다시 상승을 했을 때 스파이는 충분히 상승을 한 것 같은데, 지금 보면은 여기 스파이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잖아요. 근데 스파이지를 보면은 하락한 것까지 알겠어. 근데 너도 이만큼 올랐어야 될 거 아니야. 똑같이 S&P 500 지수 추종하는 거잖아. 물론 성장주 위주라고 하지만.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. 내가 맞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건가? 스파이즈는 마이너스 16.9%에 하락했다고 했죠. 고점 대비. 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. 보니까 결론은 다행히 스파이즈를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, 이때 코로나 팬데믹 때였죠. 2020년 3월. 스파이를 보면은 이 저점 때 대비해가지고, 21년 말까지 92%가 상승을 했죠. 스파이지는 110% 상승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많이 올랐어요. 오르기도 많이 올랐고. 그리고 이때부터 이 고점 이 사이에 작년 10월 달까지 또 하락을 했잖아요. 하락을 한 다음에 작년 10월 하락한 지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승률 다시 찍어봤어요. 올해 7월 달 또 잠깐 올해의 고점을 찍었잖아요. 보면은 스파이는 29.32%가 올랐고 스파이지도 28.9%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스파이지가 좀 빅테크 강세장에서 과하게 좀 올랐던 거다. 그래서 차트가 왜곡된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이때부터 이 시점부터 비교를 한다 그러면 스파이나 스파이지나 큰 차이가 없다. 오히려 과하게 올랐다는 거 이 상승폭만큼 내가 들고 있었다 그러면 뭐 나쁠 거 없죠. 많이 올랐다가 좀 떨어진 거니까 그런 거로 해서 좀 마음의 위안을 다시 가지게 되었고, 그래서 사실 스파이로 그냥 넘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는데, 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파이지를 제가 이미 이 최초의 2021년 이때 매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계좌에 이미 2천만 원어치 이상이 있었어요. 근데 내가 여기서 갑자기 스파이를 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해가지고 좀 물려있는 상태에서 또 얼른 그 손절 쳐버리고 스파이를 사는 게 과연 옳을까. 저희 주가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, 그래서 그런 사연 때문에 그냥 미친 척하고 스파이를 믿고 가려고 합니다. 왜냐면은 스파이지에 대해서 가끔씩 이런 고민이 들 때도 있긴 하지만, 근본적으로는 스파이지는 스파이 형님의 친동생 느낌이죠. 스파이가 500 종목을 추종한다면 스파이지는 같은 회사 ETF로서 273 종목 정도 추종을 하고 있고, 이것도 스파이가 상장된 지가 1993년도부터인데 스파이지는 2000년도부터, 그래도 꽤 오랫동안 장수한 ETF라는 점이 또 믿음이 가죠. 제가 미국 ETF 시가총액을 랭킹으로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, 스파이랑 IVV, VO가 S&P 500을 추종하는 ETF 시가총액 1, 2, 3을 차지하고 있잖아요. 스파이가 더군다나 압도적으로 지금 시가총액이 큽니다. 그리고 거래량이 크죠. 그리고 SCHD 같은 경우도 이 순위 안에 있긴 한데 27위이고요. 제가 뭐 쥐꼬리만한 시드 1.5억 가지고 스파이랑 뭐 슈드 이렇게 분산 투자하기에는 크지 않기 때문에, 제가 가장 이제 믿음이 가고 마음이 안정되고 하는 S&P 500 추종한 ETF 위주로 저는 가려고 하고, 그래서 이번 주도 결론은 슈드를 투자를 잠깐 고민을 하던 거를 주가가 다르게 S&P 500하고 약간 다르게 움직이는 이런 구간 쪼갰을 때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요. 이런 것 때문에 장기로 내가 뭐 10년, 20년 내가 뭐 60살 될 때까지 가져가려면 믿음이 있는 걸 하자, 이런 결론을 내렸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이번 주도 결국에 타이거 미국 S&P 500도 퇴직연금 계좌에다가 84주 120만 원어치 매수를 했고, 스파이지도 키움증권 직투계좌에다가 총 7주 이렇게 매수를 했다. 저번 주 약속대로 매수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. 다음 주 매수 계획이죠. 다음 주도 뭐 스파이지 7주, 타이거 미국 S&P 500도 84주 이렇게 매수를 할 거고, 제 유튜브에 잘 건들 때마다 댓글 달아주시는 분이 있는데, 되게 마음속 좀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를 좀 패배를 인정하는 느낌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, 이게 사실 팩트고 이거를 이겨내야지만이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생각하니까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볼게요. 인덱스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는 나는 투자 시점을 알 수가 없고, 그러니까 타이밍 매매를 할 수가 없다. 언제 오를지 언제 떨어질지 알 수가 없다. 그리고 나는
종목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이 없다. 이 두 가지 조건을 완전히 승복을 하고 그리고 시간에 기대어서 장기 투자해가지고 시장과 함께 커가는 거를 노리는 거죠. 이렇게 하면은 최소 뭐 상위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은 결국에는 상위 10% 안에 드는 그런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. 네, 이번 주 매매 일지 보여드려야죠. 이번 주 84주 7주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타이거 미국 S&P 500은 1883주, 네, 스파이즈는 377주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. 그 S&P 500 투자 성과인데요. 제 투자 총 평가금, 애수금과 다 합쳐가지고 그거는 1억 4,600 정도. 네, S&P 500 ETF를 모두 매수한 금액은 5,740만 원 정도 있다 보여드리고, 제 포트폴리오는 현금 비중이 여전히 60%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제 경제적 자유 목표 달성 현황, 제 목표는 5.76억이라고 했죠. 현재 가치 기준으로. 근데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이 목표는 좀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비율 달라질 수가 있는데, 아무튼 네, 총 투자금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평가액 기준으로 1.465억 정도 된다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영상을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. 이번 아시안 게임 결승전 전반전, 쉬는 시간 끝났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후반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